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6살짜리 딸이 휠체어에 앉은 재벌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이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월급은 얼마나 되시나요? 댓글로 써주시면 제 사연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나는 평범한 싱글맘이었어요. 28살에 아린이를 낳고 남편은 출산 직후 바로 떠났죠. 이유도 연락도 없이요. 그 뒤로 6년 동안 카페에서 일하며 아린이를 키웠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둘이 꼭 붙어 자면서요. 힘들었지만 아린이가 웃을 때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이던 중년 여성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분은 강 회장이라는 재벌가의 집사였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소영 씨, 우리 도련님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제발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죠. 재벌가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관이람. 하지만 그분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준수라는 33살 남자가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그 뒤로 사람을 안 만나고 집 안에만 박혀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고 있다고요. 치료도 거부하고 밥도 제대로 안 드세요. 이러다간 정말 집사님은 말끝을 흐렸어요. 소영 씨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실 것 같아서요. 밝은 기운이 있잖아요. 아린이도 있고.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요. 하지만 제안된 조건을 듣고 망설였어요. 월 500만 원의 숙식 제공, 아린이 교육비 전액 지원. 지금 카페 알바로 버는 18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죠. 게다가 아린이를 위한 게 더 컸어요.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강 회장 댁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궁전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끝없이 이어진 복도. 아린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잠깐 동안은.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래? 또 새로운 사람 데려왔네.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린이는 모르지만 나는 느꼈죠. 우리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집사님이 우리를 2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방 하나가 우리 원룸보다 넓었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가 2개나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죠. 아린이는 신나서 침대 위를 폴짝폴짝 뛰었어요. 잠깐만 쉬시다가 저녁 때 인사드리러 가시면 돼요.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 말이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우리는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도 어마어마했죠. 천장이 3층까지 뚫려 있고 피아노가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준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정확히는 얼어붙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검은 셔츠에 검은 바지, 창백한 얼굴. 표정도 없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도련님, 소영 씨와 아린이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이고 이 아이는 제 딸 아린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제야 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이미 계약도 하고 집도 빼고 왔는데. 도련님, 집사님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수는 손을 저었어요. 집사님도 그만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도 숨죽이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린이는 내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린이가 슬금슬금 내 뒤에서 나와 준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린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린이는 휠체어 앞까지 가서 준수를 올려다 봤죠.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 전체에 울렸어요. 준수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놀란 듯 아린이를 내려다봤죠. 아저씨 다리 아파요? 아린이가 준수의 다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린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리나? 뭐라고? 준수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 아니면 분노였을까? 아린이는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면 나아진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나아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이 차가운 공간에서는 위험했어요. 나는 급하게 아린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도련님, 아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준수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집사님, 그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세요. 도련님,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이요. 그 외침에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나는 아린이를 꼭 껴안고 뒤로 물러섰죠. 아린이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실수였던 것 같았어요. 아린이가 순수하게 한 말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죠. 준수의 표정은 전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고 주변 직원들도 난처한 얼굴이었어요. 소영 씨, 집사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어요. 이미 첫날부터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준수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돌아봤죠. 준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아린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말,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예요. 준수는 한참을 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좋아. 일주일만 있어봐요. 그 안에 내 다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람. 아린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가능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다는 걸요.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진 거였죠. 우리는 다시 2층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린이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지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아린이가 정말 그 사람의 다리를 고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아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아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응,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이 거대한 저택, 차가운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한 남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강준수라는 남자는 대체 왜 저렇게 변한 걸까? 사고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눈빛엔 뭔가 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 일주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아저씨는 다리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아린이의 이 한마디가 준수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2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히 다리를 다친 남자가 아니라는 걸요.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왔어요. 6시에 일어나 아린이를 재우고 1층으로 내려갔죠. 집사님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방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준수 씨는요? 집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련님은 거의 안 주무세요. 밤새 거실에 계시다가 새벽에 방으로 들어가시죠. 악몽 때문에 제대로 못 주무신 지 2년이 넘었어요. 악몽이요. 집사님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 날 때 기억 때문이에요. 계속 그 순간이 반복된대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준수가 겪은 사고가 궁금했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죠. 아, 그리고요. 집사님이 덧붙였어요. 도련님이 8시에 거실로 나오신대요. 아린이랑 같이 오시래요.
정확히 8시 우리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준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랐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어요. 왔어요. 준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건데요? 아린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나는 아린이를 보며 속으로 빌었죠.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 제발. 아저씨랑 같이 놀면 돼요. 아린이가 밝게 말했어요. 놀다고? 준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래요.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진대요. 준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게 그렇게 쉬우면 의사는 왜 있겠어. 나는 아린이를 말리려 했지만 아린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린아, 그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아린이는 계속했어요. 아빠가 아플 때 엄마가 매일 같이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었어요. 근데 아빠는 결국 하늘 날아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수는 아린이를 가만히 바라봤죠.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천사가 됐대요.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웃어줬어요. 그래서 아빠도 웃으면서 갔대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린이가 아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아린이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죠. 하지만 아린이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넌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요. 엄청 보고 싶어요. 아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참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린이를 꼭 끌어안았죠.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삼키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준수의 표정도 변했어요. 차갑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네. 괜찮아요. 아린이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아저씨도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좋아. 일주일 동안 내가 하자는 대로 해볼게. 대신 약속해. 일주일 뒤에 내 다리가 그대로면 조용히 받아들여야 해. 네, 약속해요. 아린이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나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린이는 준수를 정원으로 끌고 갔어요. 정확히는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조르며 같이 나간 거죠. 나도 따라갔습니다.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장미화단, 분수,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죠. 준수는 창밖으로만 보던 정원을 직접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여기 예쁘지 않아요? 아린이가 장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예쁘네. 준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아린이는 준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준수의 다리를 가만히 바라봤죠. 아저씨, 다리 아파요?
아니, 이제는 안 아파. 그냥 안 움직여. 왜요?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 곳을 바라봤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사고가 났어.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신없이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지. 반대편에서 오던 차랑 정면 충돌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린이도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 차에는 내 식구가 타고 있었어. 부부랑 아이 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나만 살았지.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조금만 더 천천히 갔으면 그 사람들은 안 죽었을 거야. 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 벌이야. 당연한 거지.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가 2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치료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라 내 뇌가 거부하는 거래. 시민성 마비라나 뭐라나. 준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시민성 마비요?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응.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움직이길 거부하는 거야. 웃기지? 결국 내가 날 가둔 거잖아. 그때 아린이가 준수의 무릎에 손을 올렸어요. 아저씨. 준수는 아린이를 내려다봤죠. 아저씨는 다리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다리한테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봤어요? 아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준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아린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게 무슨... 엄마가 그랬어요. 아픈 곳한테 말을 해주면 듣는데요. 우리 몸은 다 살아있으니까. 아저씨 다리도 듣고 있을 거예요. 준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린이의 순수한 말이 그의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죠. 시도해봤어요? 아린이가 다시 물었어요.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럼 한 번 해봐요. 지금. 준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죠. 시도해보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정말 말을 하라고 준수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네,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 다시 해보자.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꽃이 피날렸죠. 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다리야.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자신을 가뒀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죠. 아린이는 조용히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울어도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준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는 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한참 후 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내가 용기를 줬어. 천만에요. 아린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해질녘까지
정원에 있었어요. 준수는 계속 말이 없었지만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아린이가 준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가족은 어디 있어요? 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없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혼자야. 외로워요? 응, 엄청 외로워. 그럼 우리가 가족 해줄게요. 아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준수는 아린이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고마워. 그럼 잘 부탁해. 그날 밤 나는 아린이를 재우고 복도에 나왔어요. 1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내려가 보니 준수가 휠체어에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준수는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피아노 치세요? 내가 물었어요. 옛날에 조금. 사고 이후론 처음이야. 나는 피아노 옆에 앉았어요. 아린이가 뭔가 건드린 것 같네요. 아저씨 마음을요. 준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애는 신기해. 어른들이 못한 걸 너무 쉽게 해내더라고. 아린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늘 밝거든요. 아빠 얘기 사실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요. 아린이 아빠는 출산 직후에 떠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냥 아린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아린이 보면 다 잊혀요. 그 애가 제 전부거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준수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왜 여기 온 거예요? 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돈도 컸어요. 근데 아린이한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었어요. 좁은 원룸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죠. 좋은 엄마네요.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준수는 피아노 건반을 다시 눌렀어요. 소영 씨, 일주일 뒤에 내 다리가 안 나아도 계속 있어줄 수 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정말요? 응. 아린이가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그리고 소영 씨도.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여기가 좋아요. 준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아린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미래가 기대됐어요. 강준수라는 남자는 아직 많이 닫혀 있었지만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내 딸 아린이었죠.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준수의 다리가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우리는 그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좋은 아침, 다리야. 오늘도 우리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준수가 매일 아침 자신의 다리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처음엔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했지만 아린이가 옆에서 같이 해주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아린이는 준수를 위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A사 용지에 크레용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였죠. 아저씨, 이거 봐요. 아린이가 신나서 종이를 내밀었어요. 준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같이 봤죠. 1점 아침마다 다리한테 인사하기. 2점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 3점 다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4점 다리랑 친구하기. 준수는 피식 웃었어요. 이게 치료 계획이야? 네, 엄마가 도와줬어요. 아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했죠. 거기서 본 개념이었어요. 시민성 질환은 결국 마음의 문제고 마음을 치료하려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이제 2번을 해봐요. 다리가 아프기 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준수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뇌가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몸도 반응한대요. 특히 움직였던 기억을 떠올리면 신경이 자극받을 수 있어요. 소영 씨, 심리학 공부했어요? 아니요. 그냥 책 좀 읽었어요. 혼자서요. 준수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준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죠.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6살 때 처음 혼자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전거로요? 네. 일주일 걸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리가 아팠지만 그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부산 바다에 도착했을 때 다리를 바닷물에 담갔죠. 시원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다리가 튼튼했어요. 믿음직했어요. 어디든 날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린이도 가만히 앉아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다리한테 고마웠어요. 진짜로. 준수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근데 사고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고맙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어요. 준수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고마워. 그동안 날 많이 지탱해줘서. 미안해. 내가 너를 원망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그 순간 준수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숨을 멈췄죠. 준수도 느낀 것 같았어요. 눈을 번쩍 뜨고 자신의 발을 봤어요. 지금 움직였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도 봤어요. 아린이가 소리쳤어요. 준수는 발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돼? 준수가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내가 위로했어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희망을 봤어요.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죠. 셋째 날부터 준수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다리에게 인사하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감사를 표현했죠. 아린이는 옆에서 같이 응원해줬어요. 아저씨,
오늘은 달이랑 대화해봐요. 아린이가 제안했어요. 대화를요? 네. 달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준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글쎄 아마 나도 힘들었어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달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밀어붙였어. 이제는 천천히 가자. 그날 오후 준수는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죠. 집에 물리치료사가 왔고 준수는 침대에 누워 다리 스트레칭을 받았어요. 도련님, 근육이 많이 굳어 있네요. 치료사가 말했어요.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제는요. 나와 아린이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준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2년 동안 체념했던 눈빛이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저택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도련님이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메이드가 부엌에서 속삭였어요. 맞아요. 아침에 인사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메이드가 대답했어요. 그 소영 씨랑 아린이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나는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조금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죠. 집사님도 나를 따로 불렀어요.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도련님이 이렇게 변하신 건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린이가 한 거예요. 아린이도 대단하지만 소영 씨도 대단해요. 도련님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준수에게 필요했던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5째 날, 준수는 스스로 정원에 나가자고 했어요. 산책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원을 천천히 돌았어요. 준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소영 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소영 씨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린이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부럽네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준수 씨도 이유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다시 걷고 싶은 이유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이유가 필요해요. 어떤 이유요? 준수는 아린이를 바라봤어요. 아린이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요. 정원 끝까지요.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빨리 나아야 해요. 응,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준수는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이번엔 더 능숙했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들었어요. 아린이는 내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죠. 곡이 끝나고 준수가 돌아봤어요. 어때요?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전엔 피아노가 싫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손가락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한심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감사해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요. 준수는 다시 건반을 눌렀어요. 잔잔한 멜로디가 흘렀죠. 소영 씨, 아직 닷새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이요? 아니요, 마음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따라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믿어요. 준수도 미소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죠. 6째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준수가 다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와 아린이는 옆에 앉아 있었죠. 좋은 아침, 다리야.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준수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산 바닷가의 기억을 떠올리는 중이었죠. 다리야, 우리 다시 바다 가자. 같이. 그 순간 준수의 오른쪽 발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발가락만이 아니라 발목까지요. 준수는 눈을 번쩍 떴어요. 지금 봤어요? 네, 움직였어요. 내가 소리쳤어요. 아린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아저씨 다리 움직였어요.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집중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이려 했어요. 그리고 발이 다시 움직였어요. 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 씨 정말 움직여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아린이는 준수를 껴안으며 말했죠. 아저씨, 우리가 해냈어요. 준수는 아린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아린아.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우리는 한참 동안 울고 웃었어요. 2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발이 드디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집사님이 달려왔어요.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제 발이 움직여요. 집사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련님.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저택 전체가 들썩였죠. 직원들은 모두 기뻐했고 준수를 축하했어요. 도련님이 정말 변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소영 씨와 아린이가 온 덕분이에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이게 진짜 기적의 시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 그날 밤 준수는 나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죠. 소영 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수 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소영 씨와 아린이가 없었으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준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내일이 일주일째예요. 약속대로 결과를 봐야 하는데 솔직히 아직 완전히 걸을 순 없어요. 하지만 변화는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해요. 소영 씨, 계속 여기 있어 줄 수 있어요? 아린이랑 같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여기서 행복해요. 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난 이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수의 과거, 나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준수는 육체적 상처를, 나는 감정적 상처를요.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정원에 모였어요. 준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죠. 아저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린이가 말했어요. 맞아. 일주일이 됐네. 이제 아저씨,
달이 다 나았어요? 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 그게 중요해.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계속하면 되겠네요. 응, 계속할 거야. 준수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도요. 우리는 정원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린이만 괜찮으면 돼요. 준수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내 딸을 이렇게까지 챙기게 된 걸까요? 2주 전만 해도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흘렀어요. 준수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준수는 스스로 커튼을 열었어요. 예전엔 집사님이 해줘야 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세상아. 준수가 밝은 햇살을 마주하며 말했어요. 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2년 동안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빛을 찾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잠이 잘 와요. 악몽도 줄었고요. 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아린이 덕분이고요.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준수는 이제 휠체어를 혼자서도 능숙하게 조종했죠. 예전엔 집사님이 밀어줘야 했는데요. 아침 식사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준수가 방에서 혼자 먹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죠. 아저씨,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린이가 시리얼을 먹으며 물었어요. 물리치료 받고 정원 산책하고 그리고 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원들한테 인사하러 갈까 해. 나는 놀랐어요. 직원들한테요? 응.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거든요. 사과하고 싶어요. 집사님이 뒤에서 듣고 계셨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도련님, 집사님도 미안해요. 2년 동안 힘들게 했죠. 아니에요, 도련님. 이렇게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준수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정말로 직원들을 만나러 갔죠. 부엌에 먼저 들어갔어요. 요리사와 메이드들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인사하러 왔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뚝뚝했죠. 미안해요.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준수가 이렇게 말을 걸어온 게 2년 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도련님. 저희야말로 도련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도와주려 해도 제가 거부했잖아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준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어요. 직원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죠. 정원사 아저씨한테도 갔어요. 정원이 항상 아름다워요.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도련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수는 저택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했어요. 나와 아린이도 따라다녔죠. 아저씨가 인기 스타 같아요. 아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수도 웃었어요.
그런가. 근데 기분 좋네. 오후에는 물리치료 시간이었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왔고 준수는 침대에 누워 다리 운동을 했죠. 도련님, 근육이 많이 살아났어요. 치료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2주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 속도면 조만간 보조기 없이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수는 눈을 반짝였어요. 진짜요? 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준수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힘들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소영 씨,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리나 손잡고 정원 끝까지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아린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저도 기대돼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아린이에게는 아직 문제가 있었죠. 이틀 후, 아린이가 처음으로 근처 유치원에 갔어요. 준수가 직접 알아봐서 등록해줬거든요. 아리나, 유치원 재밌을 거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내가 말했어요. 아린이는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아린이 누구보다 씩씩하잖아.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린이가 울고 있었죠. 왜 그래, 아린아? 내가 급히 안아줬어요. 애들이 나한테 이상한 애래요. 아린이가 흐느꼈어요. 뭐라고?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애래요. 가난한 애래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린이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민지 엄마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래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상처받았죠. 사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준수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나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아리나, 이리 와봐. 준수가 아린이를 불렀어요. 아린이는 눈물을 닦으며 준수에게 갔어요. 준수는 아린이를 무릎에 앉혔죠. 아린아, 그 말 들으니까 속상하지.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넌 얹혀 사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치료해준 고마운 친구야. 아니, 가족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아린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어요. 내일 내가 유치원에 같이 갈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아저씨가요? 응. 내가 아린이 보호자니까. 나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준수한테 이런 부담까지 주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준수는 정말로 유치원에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나도 같이 갔죠. 선생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수입니다. 아린이 보호자예요. 선생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수의 휠체어를 보면서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린이가 속상해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놀렸다면서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아린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당연하죠.
준수는 아린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린아, 괜찮지?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저씨.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그리고 나한테도 말해. 네. 우리는 유치원을 나왔어요. 아린이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죠. 준수 씨, 고마워요. 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린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소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아린이가 내 삶을 바꿨어요.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거든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소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소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준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죠. 저도 여기 와서 좋아요. 아린이도 행복해하고 저도 편안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흘렀죠. 그날 저녁 저택의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준수가 갑자기 제안한 거였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준수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에 음식이 차려졌고 모두가 모였어요. 요리사, 메이드, 정원사, 경비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요. 준수는 와인잔을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힘들게 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훈훈했죠. 특히 소영 씨와 아린이한테 감사해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린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준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진심으로요.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남았어요. 준수, 나, 그리고 아린이요. 아린이는 소파에서 골아떨어졌죠. 피곤했나 봐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너무 신났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달빛에 빛났죠. 소영 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소영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린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요. 그게 제 전부예요. 소영 씨 자신은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준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소영 씨도 행복해야 해요. 아린이만큼이나요. 준수 씨.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만 살았어요. 가족 없으니까 일만 했고 사람들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죠. 근데 사고 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요. 나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소영 씨, 여기서 계속 살면서 소영 씨가 하고 싶은 것도 해봐요. 공부든 취미든 뭐든요. 하지만 저는 소영 씨는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준수 씨. 천만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린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사이가 됐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보조기를 차고 서는 거였죠.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나, 아린이, 집사님이 모두 지켜봤어요. 준비됐어요? 치료사가 물었어요. 네.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보조기가 다리를 지탱해 줬죠. 떨리는 다리로 준수는 섰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서 있어요. 아린이가 소리쳤어요.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진짜 서 있네. 집사님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준수는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힘이 부족했지만 충분했어요. 조금씩 연습하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치료사가 말했어요. 준수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봤죠? 이제 정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아리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손 잡고 정원 끝까지 가겠다고.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빨리 나아요, 아저씨. 응, 최선을 다할게. 그날 오후 나는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린이는 낮잠 자고 준수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죠.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소영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집사님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도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수 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소영 씨와 아린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도련님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소영 씨,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소영 씨를 많이 의지하세요. 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련님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준수가 나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조심할게요. 하지만 솔직히 나도 헷갈렸어요. 준수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고용주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요. 저녁 무렵 준수가 나를 불렀어요. 서재로 갔더니 준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 씨, 앉으세요. 나는 앉았어요.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가족이 돼줄 수 있어요? 아린이랑 같이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족이요? 네. 법적으로는 아니고 마음으로요. 제가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소영 씨와 아린이가 있어서요. 나는 그 진심에 감동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준수 씨가 필요해요. 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죠. 내가 내 삶을 살렸어. 준수가 아린이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던 남자가 이제는 6살짜리 아이한테 감사를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거요. 한 달이 흘렀어요. 준수는 매일 보조기를 차고 서는 연습을 했고 점점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아직 혼자 걷지는 못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정원에 모였어요. 준수가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했거든요. 뭐예요, 아저씨? 아린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보조기 없이요. 준수 씨,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준수는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땀이 흘렀고 온몸이 긴장했지만 그는 서 있었어요. 아리나.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리 와봐. 아린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준수는 아린이의 손을 잡았죠. 내가 내 삶을 살렸어. 네. 한 달 전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너는 몰라. 근데 내가 와서 빛을 줬어.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 아린이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저씨, 고마워, 아리나. 정말 고마워. 준수는 아린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다시 휠체어에 앉았죠. 힘이 다했거든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준수 씨.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죠. 집사님이 달려왔어요. 도련님, 보조기 없이 서셨어요? 네. 3초 정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기뻐했어요. 3초라는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준수한테는 엄청난 발전이었죠. 그날 오후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준수의 상태를 점검하더니 놀라워했죠. 도련님, 근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속도면 23개월 안에 보조기만 차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꾸준히 하셔야 해요. 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전 걸을 거예요. 반드시요. 치료사가 떠나고 나서 준수는 나를 따로 불렀어요. 정원 벤치에 앉았죠. 소영 씨, 제가 걷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고 났던 그 가족들 묘에 가고 싶어요. 직접 걸어서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수가 2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느껴졌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 씨와 아린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바다요. 바다요? 네. 제가 자전거로 부산 갔을 때 느꼈던 자유를 다시 느끼고 싶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소영 씨와 아린이랑 같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준수 씨가 걸을 수 있게 되면 꼭 가요. 약속해요. 우리는 약속의 악수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저택에 손님이 왔어요. 준수의 옛 친구였죠. 이름은 민호라고 했어요. 준수야,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수도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오랜만이다. 2년 만이지. 연락도 안 받더니 무슨 일이야? 미안. 그동안 힘들었어. 민호는 준수의 휠체어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도 안 좋아? 아니, 많이 좋아졌어.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준수는 나와 아린이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 덕분이야. 소영 씨와 아린이요. 민호는 우리를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인사했어요.
민호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준수를 봤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밝아졌다. 예전엔 전화도 안 받더니. 그땐 사람 보기 싫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다행이다, 진짜.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어요. 민호는 옛날 얘기를 하며 준수를 웃겼고 아린이도 민호를 좋아했죠. 아저씨 재밌어요. 아린이가 킥킥거렸어요. 그래? 나도 아린이 재밌어. 식사 후 민호와 준수는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죠. 준수야, 솔직히 말해. 소영 씨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준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소영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있는 거지. 하지만 소영 씨는 아린이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나 때문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마음을 전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한 사람이야. 소영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수가 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나도 준수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준수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한 걸음 걷기였죠. 물리치료사와 집사님이 양옆에서 붙잡고 준수는 보조기를 찬 채로 천천히 발을 내딛었어요. 할 수 있어요, 도련님. 치료사가 격려했어요. 준수는 온 힘을 다해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발이 바닥에 닿았고 체중을 실었죠. 그리고 왼발을 내밀었어요. 됐어요, 치료사가 소리쳤어요. 준수는 한 걸음을 걸었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죠. 나와 아린이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준수 씨 정말 대단해요.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소영 씨 봤죠? 걸었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수는 그날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더 늘어났죠. 저녁 무렵 준수는 정원 벤치까지 걸어갔어요. 10걸음 정도였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거리였죠. 아린아, 이리 와봐. 준수가 벤치에 앉아 아린이를 불렀어요. 아린이는 달려갔어요. 준수는 아린이의 손을 잡았죠. 아린아, 내가 말했잖아.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네. 넌 진짜로 고쳤어. 의사도 못한 걸 넌 했어. 아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그냥 아저씨랑 같이 놀았을 뿐인데요. 준수는 웃었어요. 그게 치료였어. 넌 내 마음을 치료해줬어. 마음이요? 응. 내 몸이 안 움직인 건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 근데 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그래서 다리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 의사예요? 응,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준수와 아린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졌죠. 그날 밤 저택 전체가 들썩였어요. 준수가 걸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도련님이 진짜 걸으셨대요. 기적이에요, 기적. 소영 씨와 아린이 덕분이래요. 직원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저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엔 무겁고 침울했는데 이제는 밝고 활기찼어요.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도련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소영 씨가 희망을 줬어요. 도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소영 씨를 많이 의지하세요. 부탁이에요. 도련님 곁에 있어 주세요. 당연하죠. 저도 여기가 좋아요. 일주일 후 준수는 보조기만 차고 거실을 왕복할 수 있게 됐어요. 20걸음 정도였지만 큰 발전이었죠. 소영 씨, 보세요. 준수가 자랑스럽게 걸어왔어요. 나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정원 끝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린이가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빨리 약속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린이는 유치원에 가 있었죠. 소영 씨, 요즘 아린이는 어때요? 유치원에서 잘 지내요. 네,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친구도 생겼대요.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준수 씨 덕분이에요. 유치원에 같이 가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아린이는 내 가족이니까.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영 씨, 준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같이 새로운 일 해볼래요? 새로운 일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 거요. 사고로 다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마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요. 정말요? 네. 제가 느낀 거거든요.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소영 씨와 아린이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소영 씨한테는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오후 아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신나 보였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뭐라고? 제가 친구 도와줬대요. 친구가 넘어졌는데 제가 일으켜줬거든요. 우리 아린이 착하네. 준수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린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특별해요? 응. 다른 사람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아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아린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넌 내 아픔을 느끼고 치료해줬잖아. 그게 특별한 재능이야. 재능이요? 응. 사람들을 치료하는 재능이야. 나는 준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아린이가 정말 특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수한 아이일 뿐일까? 하지만 확실한 건 아린이가 준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든 순수함이든 상관없었죠. 며칠 후 준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고 났을 때 그 가족의 유족이었죠. 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준수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 씨 용서해 주셨대요. 정말요? 네.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제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준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주에 묘에 가려고 해요. 직접 걸어서요.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소영 씨. 다음 주 우리는 묘지에 갔어요. 준수는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 걸었죠. 나와 아린이가 양옆에서 붙잡았어요. 묘 앞에 도착했어요. 준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보며 말했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묘지를 떠났어요. 준수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린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이제 마음이 편해요? 응, 많이 편해졌어. 그럼 다리도 더 빨리 나아요? 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온 후 준수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소영 씨, 제가 재활센터 만들려고 해요. 재활센터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 치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영 씨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센터장으로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소영 씨한테는 경험이 있잖아요. 저를 치료한 경험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자격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천천히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준수 씨, 할게요. 정말요? 네. 아린이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돕는 거요. 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우리 좋은 센터 만들어요. 네, 같이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재활센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요. 아린이도 신이 나서 자기 의견을 냈어요. 정원도 만들어요. 환자들이 산책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아린아. 준수가 칭찬했어요. 한 달 후, 준수는 드디어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불안정했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죠. 소영 씨, 봐요. 준수가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준수 씨. 아린이도 뛰어와서 준수를 안았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 나았어요. 응, 내 덕분이야. 우리는 셋이 꼭 껴안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저녁 준수는 나를 따로 불렀어요. 정원 벤치에 앉았죠. 소영 씨, 약속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요? 정원 끝까지 아린이 손잡고 걷는 거요. 아, 맞다. 내일 할까요? 아린이랑 같이요. 좋아요. 다음 날 우리는 정원 입구에 섰어요. 준수는 아린이의 손을 잡았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죠. 준비됐어. 준수가 아린이한테 물었어요. 네. 그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준수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어요. 정원 끝까지는 50걸음 정도였어요.
준수는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걸었죠. 마침내 도착했어요. 정원 끝 분수 앞이었죠. 해냈어요. 아린이가 소리쳤어요. 준수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어요. 우리 해냈어, 아리나. 아저씨 최고예요. 나는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준수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한테 집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요. 소영 씨가 더 많은 걸 줬어요. 삶의 이유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흘렀죠. 그날 밤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준수가 완전히 회복된 걸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거든요.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모두 모였어요. 준수는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2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특히 소영 씨와 아린이한테 감사해요. 이 두 사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남았어요. 준수, 나, 아린이요.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아린이가 말했어요. 그치, 아린이 덕분이야. 저요? 응. 내가 아저씨 고쳤잖아.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요? 우리요. 우리 세 사람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갈 거라는 거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준수의 재활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재활센터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린이를 키우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준수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소영 씨, 춤출래요? 지금요? 네.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췄죠. 음악도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린이는 우리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와, 멋져요. 우리는 웃으며 계속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3개월 후, 재활센터 새빛이 문을 열었어요. 준수가 직접 이름을 지었죠.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는다는 의미였어요. 센터는 저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3층 건물에 정원이 딸려 있었죠. 1층은 물리치료실, 2층은 심리상담실, 3층은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개원 첫날 우리는 긴장한 채로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첫 환자는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지은 씨.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1년째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준수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수입니다. 저도 2년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네, 이제 걸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가능했어요. 지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는 옆에서 지은 씨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매일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준수 씨도 똑같았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마음을 바꾸니까 몸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지은 씨와 3개월 계획을 세웠어요. 물리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죠. 첫 주가 지나갔어요. 지은 씨 외에도 5명의 환자가 더 왔어요. 모두 사고나 질병으로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린이도 센터에 자주 왔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환자들과 놀아줬거든요. 아린아, 오늘은 뭐 할까? 지은 씨가 물었어요. 그림 그려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거요. 아린이는 환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의 꿈,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렸죠. 지은 씨는 바닷가를 그렸어요. 예전에 매년 여름마다 바다에 갔었어요. 이제는 못 가겠죠. 왜요? 아린이가 물었어요. 휠체어로는 모래사장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럼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가 방법 찾아줄 거예요. 준수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특수 휠체어를 주문했죠. 모래사장도 다닐 수 있는 바퀴가 큰 휠체어였어요. 지은 씨, 이거 보세요. 준수가 휠체어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바닷가용 휠체어예요. 다음 주에 다 같이 바다 가요. 우리 센터 첫 야외 활동으로요. 환자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했어요. 정말요? 바다를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항상 있어요. 다음 주 우리는 정말로 바다에 갔어요. 환자 6명, 직원 3명,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요. 지은 씨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달렸어요. 와, 정말 되네요. 다른 환자들도 바다를 즐겼어요.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닷바람을 맞고 모래를 만지며요. 준수는 아린이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아린아, 기억나? 내가 자전거로 부산 갔을 때 얘기. 네, 다리를 바닷물에 담갔다고 했잖아요. 응. 오늘 너랑 같이 담그고 싶어. 그들은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죠. 아저씨, 어때요?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수와 아린이가 웃으며 파도를 피하는 모습이 눈부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환자들은 오랜만에 웃었고 직원들도 행복해했어요. 지은 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소영 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요.
센터장님과 준수 씨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에선 이런 거 안 해줘요. 우리는 경험했으니까요. 어떤 게 진짜 필요한지요. 해가 지고 별이 떴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한 환자가 물었어요. 준수 씨,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 정도요. 하지만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다리가 저리고 오래 걸으면 힘들어요. 그래도 걷잖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에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갈게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린이가 잠들었어요. 나는 아린이를 안고 있었고 준수는 운전하고 있었죠. 소영 씨, 오늘 좋았어요. 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요. 맞아요. 준수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소영 씨,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은 아니고 시간 날 때 얘기해요. 나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린이를 재우고 나는 거실로 내려왔어요. 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직 안 주무세요? 내가 물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옆에 앉았어요. 소영 씨, 아까 하려던 얘기예요. 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저 소영 씨한테 고백하고 싶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소영 씨가 좋아요. 처음엔 감사함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에요. 소영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영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준수 씨. 네. 저도 사실 준수 씨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감사함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센터는 점점 더 바빠졌죠. 환자가 20명으로 늘었고 직원도 10명이 됐어요. 지은 씨는 보조기를 차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소영 씨, 정말 감사해요. 축하해요, 지은 씨. 이제 희망이 보여요. 언젠간 저도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늘고 서로를 응원하게 됐죠. 아린이는 센터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환자들은 아린이를 보면 힘이 났대요. 아린이는 천사 같아요. 한 환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 아이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느 날 센터에 기자들이 왔어요. 준수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러 온 거였죠. 강 센터장님, 이 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희망을 잃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요.
그래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특별한 치료법이 있나요? 마음 치료예요.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따라와요. 기사가 나간 후 센터에 문의가 쏟아졌어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고 싶다고 연락했죠. 소영 씨, 큰일 났어요. 준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문의가 너무 많아요. 이 건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더 큰 곳으로요.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지방의 분원을 만들기로요. 6개월 후 부산의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바닷가 근처였죠. 개원식 날 준수는 연설했어요. 이 센터는 제 두 번째 고향에 세웠어요. 제가 자전거로 여기까지 왔을 때 느꼈던 자유를 환자들도 느끼길 바래요. 언론은 준수를 기적의 센터장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준수는 겸손했죠. 기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소영 씨와 아린이 그리고 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날 밤 부산 숙소에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준수, 나, 아린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아린이가 말했어요. 그치, 바다가 가까워서 좋네. 준수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그동안 제 고백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네. 어때요? 저도 준수 씨가 좋아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요. 준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아린이도 있고 센터도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아린이는 우리를 보며 웃었죠. 엄마, 아저씨, 사귀는 거예요. 응, 그런가 봐. 내가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준수는 아린이를 안아 올렸어요. 맞아. 우리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셋이 꼭 껴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이 빛났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다는 거요. 1년 후 센터는 전국에 5곳이 생겼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요. 환자는 200명이 넘었고 직원은 50명이 됐죠. 준수와 나는 약혼했어요. 결혼은 내년으로 계획했죠. 아린이가 준비할 시간을 주려고요. 엄마, 드레스는 뭐 입을 거예요? 아린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글쎄, 아직 안 정했어. 저는 분홍색 입을 거예요. 그래, 우리 아린이 예쁘게 입자. 센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지은 씨는 완전히 회복해서 보조기 없이 걸었어요. 그리고 센터 직원이 됐죠. 소영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씩 회복했어요.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준수한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국제재활학회에서 강연 요청을 한 거죠. 소영 씨, 같이 가요. 준수가 말했어요. 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소영 씨는 경험자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미국으로 갔어요. 뉴욕에서 열린 학회였죠.
준수는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절망, 그리고 희망을요. 저를 살린 건 의학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와 한 여성이 보여준 사랑이 저를 다시 걷게 만들었어요. 청중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무대에 올라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치료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요. 우리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소영 씨, 우리 대단한 일 하고 있네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다 소영 씨와 아린이 덕분이에요. 준수 씨 덕분이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뉴욕 거리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소영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린이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저씨, 아린이가 뛰어왔어요. 우리는 아린이를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아린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선물 많이 샀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미국은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 듣고 감동했대. 우리 이야기요? 응. 아린이가 아저씨 고친 이야기요. 아린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환영해줬죠. 도련님, 소영씨, 잘 다녀오셨어요.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준수, 나, 아린이, 그리고 집사님까지요.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준수가 말했어요. 모두가 주목했죠. 소영 씨와 저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축하드려요, 도련님. 아린이는 뛰어서 좋아했어요. 엄마, 진짜 결혼해요? 응, 진짜야. 야호.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늦게 나는 혼자 정원에 나왔어요.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1년 전만 해도 나는 카페에서 일하던 평범한 싱글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센터장이고 곧 결혼할 사람이었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생각 많아요? 준수가 다가왔어요. 네, 조금요. 무슨 생각? 1년 전 생각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요. 준수는 웃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네요. 다 소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별을 봤어요. 소영 씨,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요? 준수가 물었어요. 글쎄요, 센터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준수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아린이한테 동생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수 씨. 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아린이가 준수한테 말했듯이요. 아저씨 다리를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쳤죠. 다리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요.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센터는 계속 성장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거예요. 준수와 나는 결혼할 거고 아린이는 계속 자랄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 올지도 몰라요. 센터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아린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의문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